자, 약관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법이요. 370페이지요. 370페이지 약관법이요. 약관법, 채권법이죠. 약관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요. 약관법은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해서 줄고요.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요. 미리 마련돼, 미리. 그러니까 약관은 미리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그 다음에 2번, 약관이랑 계약 체결에 있어서 약관의 일부가 무효 줄고요. 약관의 일부가, 우리가 원칙적으로 민법에서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죠. 그런데 약관의 일부가 무효죠. 그러면 일부만 무효가 돼. 일부 무효의 특징이란 말이 뭐냐? 원래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죠? 전부 무효죠. 그런데 약관의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행정관청에 인가를 받은 여객 운송 약관이요. 또 써요. 거기다가 전기가스 수도 사업이요. 그 다음에 통신업이요. 통신업. 그 다음에 우편업 이렇게 우편업. 알겠죠? 이거 여객 운송, 전기가스 수도, 통신업, 우편업 이렇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요. 약관이 다 있어요. 약관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고객에게 설명하거나 고객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고객이 요청한 경우가 있죠. 요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관을 제공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요. 그럼 해외여행 갈 때 여러분요. 비행기 있죠? 비행기 혹시 딜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비행기 딜레이 되면 다 나와 있어. 하루 딜레이 되면 머리 해주고 이틀 딜레이 되면 머리 해주고 이번에 오면 금호 아시아나에서 밥 안 줬죠? 비행기 요금에 밥값이 다 들어가 있는데 밥 안 줬으니까 모르죠. 상품권으로 줬잖아요. 제가 이제 부산 같은 데 KTX 타고 가다 보면 가끔 차가 딜레이 된 경우가 있어요. 30분 정도 이렇게. 앞차가 무슨 뭐 사고가 있다거나 뭐가 문제가 있어서 30분 정도 이렇게 늦게 간 경우에 도착하면 그 아나운식이 나오죠. 뭐라 나온다? 30분 딜레이 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승차권으로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제 승차시 50%가 감액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알죠? 그러면 올라올 때 그냥 바로 그걸 제시하면요. 바로 그냥 반값 할인이 돼요. 그게 다 뭐냐? 약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관을 그 사람들이 약관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런데 우리가 약관 달라가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1시간 딜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보험을 들거나 그러면은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객 운송이라든가 통신업이라든가 우편업이라든가 전기가스 수도 사업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파트 이사 가가지고 여러분 한국전력에 전화해봐 안 해봐? 전화하지 않고 바로 그냥 전기 켜줘. 그 다음에 수장공사에 전화해 안 해? 안 하죠. 바로 물 틀면 뭐가 쏟아져? 물 쏟아주죠. 그래서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수도 이런 것들은 원래 다 약관이 다 있어. 그래서 여러분요. 만약에 한국전력에 왜 이렇게 보험이 전기료가 많이 나오냐고 약관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요. 메일 주소 알려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거기다 PDF 파일로 해가지고 메일이 약관이 올 거예요. 그럼 그 약관을 보면 전기는 어떻게 하고 뭐 계산을 어떻게 하고 누진세는 어떻게 저기 하는 거 쭉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 약관이 다 있어. 있는데 우리한테 설명하지 않고 주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고객이 요구하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빼고는 모든 약관들은 다 뭘 한다?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무슨 사이트에 딱 들어가려면 뭐죠? 아래 약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있어 없어? 있죠. 그 사람들이 서류로 다 설명을 해놨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읽지도 않고 그냥 전부 동의 무조건 누르죠. 그냥 귀찮으니까. 알겠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 그 안에 아마요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막 누르죠. 우리나라 성질 급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다 약관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에 위반 줄고요. 사업자가 위반을 했죠. 그럼 두 번째 끝에요. 사업자는 계약을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바뀌었어 지금. 잘못 썼다고.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틀렸어.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 쓰여 있다고. 이게 이 말 때문에 틀렸다가 아니고 잘못 쓰여 있다고. 맨 끝에 있다가 틀렸다고.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알겠죠? 근데 뭐냐?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이래야 돼.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래야 돼.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있다가 돼 있죠? 그래서 틀렸다 이 말이에요. 있다가 틀렸어요. 말이 지금 잘못 바뀌었어. 자, 5번을 보면 첫 번째 끝에요.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 예정조항은 없다. 맨 끝에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매수인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줄 가운데 매수인
매수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써.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해야 돼. 자, 2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나요? 1번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줄과 중요한 내용을 맨 끝에 설명해야 돼. 2번은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약관에 대해서 줄과 대리인에 대하여 명시 설명하면 충분을 해. 그러면 모든 법률효과는 누구에게 수한다? 본인에게. 3번 사업자가 명시 설명 의무에 위반. 사업자가 명시 설명 의무에 위반하죠? 그럼 맨 끝에 고객은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옆줄 긋고 사업자는 주장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4번 보험자가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죠? 먼저 잘못했죠? 두 번째 보험계약자 고객이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잘못했으니까? 보험자가 잘못했어요. 이런 봐봐요. 이런 혹시 그 디스크 10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어. 디스크 수술한다는 보험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알겠죠? 그런데요 나한테요 디스크 수술한 적이 있냐? 안 물어봐. 나도 아무 말 안 했어. 왜? 굳이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꼭 까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아무 말 안 했는데 저쪽에서 뭐라고 하냐?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 나중에요 내가 재발에 대해서 디스크 수술을 하겠더니 당신 옛날에 병력이 있었네. 그러니까 우리 못 되죠.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만약 처음부터 안 된다 했으면 내가 보험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처음부터 그걸 고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그것을 보험계약으로 주장할 수 없겠지만 고객은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도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면 중요한 내용 알겠죠? 그럼 봐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줄고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그것은 절대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 의무가 없다. 5번 아주 중요해요. 자, 5번부터요. 3번에요. 3번에 보면 3번에 2번, 3번, 4번, 5번 다 중요해. 2번에 5번하고 3번은 다 중요해. 알겠죠? 3번에 1번은 뭐죠?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정해진 것과 동일하다. 줄고 약관의 내용이 법에 정해진 것과 동일해. 설명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요. 2번의 두 번째 줄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바로 옆에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알겠죠? 맨 끝에요. 설명 의무가 없어요. 3번은요. 어느 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 맨 끝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4번은요.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별 약관이요.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별 약관이요. 이것도 맨 끝에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는 약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내가 차 보험 좀 들어달라고 그랬어.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랬더니 친구가요 보험 설계를 하는데 보험료가 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참 좋다 해가지고 차 타고 다니다가 친구한테 차를 빌려줬는데 다른 친구가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 혜택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왜 안 되냐? 나는 지금까지 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보험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친구는 가족 한정으로 딱 못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쌌던 거예요. 그럼 그것을 나한테 알려줘야지. 그래야지 내가 친구한테 차를 안 빌려주죠. 알겠죠? 그러면 가족 한정이면 가족 한정을 나한테 알려줘야 돼.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친구한테 차를 빌려줬죠. 그래서 사고가 났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왜요? 보험회사가 나한테 고지했다 안 했다?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5번은요. 은행거래약관에서 예금 채권 줄고요. 예금 채권 채권이죠. 채권 봐봐요. 채권은 뭐다? 재산권이죠. 그럼 재산권은 뭐예요? 채권은 재산권이죠. 그럼 재산권은요 뭐가 있다? 양도성이 있어. 양도성. 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죠. 그런데 양도 금지 특약이 있어. 그럼 나한테 알려야지. 내가 내 돈을 내가 내 멋대로 처분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데 은행에서 그것을 나한테 고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줄 은행이요 설명하지 않는 상태 줄고 설명하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요 양도 금지의 특약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써. 고객은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4번의 1번은요. 약관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약관 조항과 줄고 약관 조항과 다른 내용의 합의, 이것을 뭐란다? 개별 약정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거기다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2번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럽다 줄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써요. 거기다가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서 고객한테는 유리하죠? 그런데 작성자한테는 불이익하게 해서 그래. 그런데 작성자한테 불이익하게 해서 하든 말든 관계없이 그러면 약관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약관 해석할 때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끝에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줄고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을 해. 자, 3번은요. 약관 조항 중 일부 조항이 고객과 교섭되었음을 이유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교섭되지 않는 나머지 조항은 약관법이 적용이 돼.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일부 조항이 고객과 교섭 줄거 첫 번째 줄 일부 조항이 고객과 교섭, 이것을 개별 약정이라고 하죠. 아까 말했죠. 개별 약정은 그것은 약관보다 우선하죠.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는 나머지는 약관이 적용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되고 5번은요.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에 위반 줄거 보험자가 명시 설명 의무에 위반 맨 끝에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틀린 것은요. 1번 우리가 보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줄거 부당하게란 말이죠. 4번에요. 부당하게 5번에요. 부당하게요. 부당하게란 말이죠. 거기다 써 상당한 이유 없이. 그러면 약관법에서 부당하게 또는요 상당한 이유 없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 약관은 무조건 무효가 돼.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그럼 무조건 무효가 돼. 무조건 무효 이렇게. 자, 2번 계약 해지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 이자의 반환문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 정당하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무효지 뭐예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사업자가 누가 삼성이죠. 삼성화재 이행 보조자나 피용자의 줄과 경과실 있으면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 우리 삼성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런 약관장이 있어. 그런 약관장은 유효하다 이 말이죠. 유효동남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것은 옆줄 긋고 무효. 그건 경과실은 유효인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무효이다. 알겠죠? 그래서 경과실일 때 유효, 고의 또는 중과실일 때 무효 이렇게 됐죠 지금. 자 6번을 봐봐요. 자 여러분 6번은 뭐냐면 이런 거죠.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일단 법률행위가 뭘 해야 돼요? 법률행위는 일단 성립을 해야 돼. 성립하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에 뭐가 있다? 착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있죠. 착오란 말 알겠죠? 일단 법률에 성립해야죠.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지 법률에 성립하죠. 그런데요 홍콩도 달러를 쓰고요 미국도 달러를 써요. 둘 다 달러말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홍콩 달러, 미국 달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홍콩 사람, 한 사람 미국 사람이요. 우리 100달러에 계약합시다. 100달러에 홍콩 사람은 홍콩 달러인 줄 알고 미국 사람은 미국 달러인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둘 다 100달러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둘이 가치가 미국 달러, 홍콩 달러랑 가치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달러에 계약하자고 겉으로는 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합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것을 여러분 뭐란다? 맨 3번에 수문 불합이다 이렇게. 수문 불합이 알겠죠? 계약은 불성립한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제 봐. 이것은 뭐 우리가 이제 그냥 한번 보는 것이고 합의가 있냐 없냐. 여기 우리가 먼저 격지자가 있죠. 격지자가 있고 대화자가 있죠. 그럼 격지자는 뭐죠? 격지자는 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승낙이 있고요. 대화자도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죠. 이 청약과 승낙은 둘 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고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고 승낙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 이렇게 발신주의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건 청약과 승낙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격지자의 승낙은 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지금? 그럼 여기 이제 봐, 이제. 자, 여기 격지자, 디하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부터 이제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청약과 승낙에서 먼저 청약의 유인이 있어. 청약의 유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승낙이 이렇게 있는 거죠. 승낙이요. 그럼 청약의 유인은 우리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상가 분양 광고죠. 상가 분양 광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열차 시간표라든가 열차 시간표 게시라든가 그 다음에 구인 광고 같은 것을 뭐라 한다? 청약의 유인이라고 얘기하죠. 청약이라는 것은 뭐냐?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죠.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고 그 다음에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특정인한테 할 수도 있죠. 근데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죠. 여기 먼저 정찰제 판매죠. 정찰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죠?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승낙은 뭐다? 승낙은 누구한테 승낙한다? 특정의 청약자에게 하죠. 청약자에게 하고요. 우리가 이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승낙이라는 것은 격지자가는 발신주의고 대화자는 뭐다? 도달주의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죠? 갑이 1억 원을 사라고 청약을 하죠. 청약이요. 그럼 청약은 도달주의니까 2월 1일 편지를 발송했다 해서 청약이 아니죠? 2월 5일 을한테 도달했다 이 말이죠. 도달했다. 도달하면 뭐다? 청약이죠. 그래서 도달하면 청약은 뭐를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달했을 때만 청약이라고 그래. 도달하기 전에는 청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요 15일까지 승낙을 해달라. 2월 15일까지 승낙을 해달라. 그럼 2월 15일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2월 15일이 되면 자동으로 청약은 뭐가 된다? 청약은 소멸해. 자동으로 청약이 소멸한다 이 말. 자동으로요. 그럼 여기서 2월 1일 발송하죠. 그래서 2월 5일 도달을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발송하고 도달하기 전에 여기죠. 2월 3일이요. 2월 3일 갑이 뭐라거나 사망하거나 이 말이죠. 또는요 제한 능력자가 됐다. 제한 능력자. 그래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청약의 효력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이고 이 사람의 편지가 도달할 때 을한테 도달할 때 뭐죠? 제한 능력자다. 그럼 뭐다? 수령 무능력자다 이 말이죠. 수령 무능력자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수령 무능력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요 수령 무능력자니까 갑은 을에게 제한할 수 없지만 이 수령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뭐한 경우? 안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청약은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승낙을 하죠. 승낙은 뭐 첫 번째요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이 교차 청약은 첫 번째 동일한 내용이죠.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죠. 그 다음에 양청약이 뭘 해야 된다? 도달해야 돼. 그러면 양청약이 도달하니까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상 언제까지 말해라. 만약에 내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물건을 반송해라.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만약에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도 내가 반송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불성립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여기서 의사실현이라고 얘기했죠. 의사실현. 원래는 승낙이라고 하는 말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하죠. 승낙이란 말을 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있죠. 뭐한 때? 그러한 사실이 뭐한 때? 있는 때 이렇게요. 있는 때. 갑이 을한테 책을 보냈어요. 혹시 마음에 들면 사세요? 근데 산다 안 산다 말도 없이 책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쓸 때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있는 때지 그러한 사실을 안 때가 아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다.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면 이것은요 갑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죠. 청약에 대한 뭐다? 거절이죠. 거절이면서 동시에 을이요 뭐한다?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새로운 청약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착된 승낙이죠. 이 연착된 경우는 어떻게 하냐? 원칙적으로요 계약이 불성립하죠.
계약은 불성립하고 연착된 것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연착된 것이 어떤 경우이냐? 반드시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되는데 연착이 됐다 이 말이죠. 꼭 이런 말이 나와. 뭐 때문에요? 우체국의 사정이다. 천재지변이다 이 말이죠. 우체국 사정이다. 천재지변으로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어.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달래. 내가 2월 3일 날 편지를 보냈어. 그 다음 날이면 편지가 도달해. 그런데 2월 11일 날 도달했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우체국 사정 때문에. 내 때문이 아니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경우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 당신 편지를 받은 사람이, 청약을 했던 사람은 편지를 받죠, 승낙을. 그 사람이 당신 편지가 연착됐다. 당신은 2월 3일 날 편지를 보냈는데 2월 11일에야 도달했다 이렇게.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그러면 계약은 불성립해. 불성립. 그런데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한다? 계약은 성립해. 언제 성립한다? 승낙의 통지를 할 때 발송 시 성립을 해. 이게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원래 연착되면 두 가지다. 원래 연착되면 아무 말 없이 연착되면 계약은 불성립하고 새로운 청약으로 봐. 그런데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다.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됐는데 연착이 됐다.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연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뭘 해야 된다? 그때는 연착의 통지란 말을 해야 돼. 꼭 우체국의 사지 이 말이 꼭 나와. 그랬을 때는 언제? 승낙의 통지를 뭘 할 때?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것을 청약과 승낙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면요. 문제요 382페이지 16번을 먼저 봐. 382페이지 16번 봤나요? 자, 을은 갑에게 승낙기한을 6월 28일로 하여 자신의 상가금을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했다. 을은 갑의 청약대로 매도하겠다는 승낙의 통지를 줄고 6월 22일 박스에 발송동을 해요. 발송. 알겠죠? 발송했죠? 통상의 경우는 그 다음날 23일이면 도착을 해. 그런데 천재지변 박스에 천재지변 6월 29일에야 도착. 연착이 됐다고 그래. 연착. 그런데 뭐 때문에 연착됐다? 천재지변이에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연착했다고 통지를 해야 돼. 통지했어 안 했어? 안 했다. 연착에 통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다가 연착에 통지를 안 했다. 승낙 발송 시 계약 성립. 승낙 발송 시 계약이 성립해. 근데 승낙을 언제 발송했어? 6월 22일이죠. 그래서 6월 22일 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그럼 그 앞에 문제 한번 봐봐. 앞에 문제 어디로 보냐? 15번 봐봐. 갑은 을에게 서신을 보내어 자동차를 500만원에 팔겠다고 하면서 10월 2일까지 연락해달라고 했다. 을은 9월 25일 저녁에 서신으로 구입하겠다는 통지의 내용을 보냈다. 줄곧 9월 25일 보냈다를 발송이라고 그래. 그러나 우체국의 업무차고, 항상 이렇게 우체국의 업무차고 10월 5일에야 도착, 10월 5일에 대한 도착 연착이다. 이렇게 우체국의 잘못으로,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연착이 됐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돼?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 15번 보고 있죠. 381페이지 15번.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 연착 통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를 무시했다. 안 했다.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9월 25일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9월 25일.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5번. 딱 그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14번 봐봐. 14번 의사실현이라는 걸 찾으라 이 말이죠. 의사실현은 뭐예요?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과일을 깎아 먹을 때, 책에다가 이름을 쓸 때, 알겠죠? 태그를 떼고 옷을 입을 때, 이런 말이죠. 자, 1번 동일 내용 줄고 동일한 내용, 그 다음에 청약이죠. 맨 끝에 서로 행해진 경우 이걸 뭐라고 얘기해? 교차청약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한다? 교차청약. 자, 2번 청약자가 단순히 해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을 본다 줄고 해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을 본다.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 반송 안 했어.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하고 5번을 한다. 승낙할 뭐가 없다? 의무가 없다. 3번 청약에 응하여 화장실 갔나 봐. 주문품을 송부했네. 화장실에서. 그러면 청약에 응하여가 뭐예요? 청약에 대한 승낙이죠. 승낙. 계약은 뭐한다? 성립한다.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4번은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을 소비했다. 사과를 깎아 먹었다 이 말이죠. 사용했다. 책에다가 이름을 썼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언제 성립한다? 옆에 가서 그러한 사실만한테 있는 때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자, 15, 13번 한번 봐봐. 갑은 자신의 노트북을 을에게 60만 원에 팔겨 60동그라미 6월 1일 그런 뜻을 편지를 발송했고 6월 10일 을에 도착, 6월 10일 둘 것이고 도착할 때부터 청약이라고 그래. 청약은 도달주의니까. 평소부터 노트북을 갖고 싶어도 을은 갑의 청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역시 60만 원, 역시 60을 동그라미하고 두 개를 연결을 해. 그것을 말한다. 여기 봐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라고 그래. 60,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한테 60만 원을 파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6월 15일 날 도착했어. 6월 15일 도착 교차 청약이라고 얘기해. 교차 청약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러면 양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해. 양청 언제 도달했어? 늦게 언제? 6월 15일. 둘 다 도달하려면 늦게 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10명 13, 14, 15, 16을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다 알 수 있어. 자, 그다음부터는 지금부터는 7번부터 본 것은 그냥 장난이에요. 알겠죠? 7번부터 이제 봐봐. 그럼 뭐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지. 왜냐? 사례 문제가 딱 나오면 문제가 나올 수는 두 가지. 이건 사례 문제하면 이론인데 이 내용을 딱 알면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1번 청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청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정찰제죠. 정찰제. 나머지는 나보다 청약의 유인이죠. 8번 청약이 하는 설명이 옳지 않는 것. 계약의 청약은 특정인 줄 것이고 불특정인 뜻 TV 홈쇼핑 모방하다. 2번 정찰 동그라미 그것은 청약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열어 하숙방 입찰 광고 구인 광고 상품 목록 송부 여기 가로 닫아. 이걸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찰을 붙인 상품 지정은 청약이죠. 그러니까 틀렸죠 2번이. 3번은요 청약은 뭐다? 맨 끝에 구체적 확정적 의사 표시예요. 5번은요 명예퇴직 신청은 합의 해지의 청약이에요. 명예퇴직 신청은 합의 해지의 청약이에요. 됐죠 지금? 합의 해지의 청약. 그러면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줄고 합의 해지되기 전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말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써 옆에. 그 다음에 뭐죠?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후에는 철회 X.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후에는 철회 X 이렇게. 자, 9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약의 구속력은 승낙기간의 경과 후 청약자가 청약을 뭐하지 않더라도 철회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효력을 뭐한다? 잃는다 이렇게요. 2번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철회권을 유보하지 않는 청약자는 그 기간 내를 뭐를 못한다? 철회하지 못해. 왜요? 봐봐요. 줄거 첫 번째 줄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줄거. 그럼 청약 효력 언제 발생해? 도달한 때 발생하죠. 그러니까 도달한 후 이 말이죠. 바로 밑에 철회하지 못한다. 알겠죠? 3번은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할 것을 청약했어. 그런데 매수인이요 그 청약에 대해서 줄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 그러면 맨 끝에요. 매도인의 청약은 뭔 걸 보다? 거절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것은 뭐죠? 조건의 변경을 가지고 거절이고 옆줄을 긋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동시에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 재밌는 말이죠. 여기 지금 5번 4번이요. 4번 봐봐. 어떤 놈이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이죠.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요. 봐봐.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요. 뭐라 했냐?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승낙해줘 그랬어. 1월 10일까지. 그랬더니 을이 뭐라냐? 얼마야? 1억 원에 너 사. 이렇게. 그랬더니 을이 뭐라냐? 1월 3일날 뭐라냐? 9천이면 몰라도 1억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 을이 승낙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답이요. 아무 말 하지 않아. 그럼 이건 뭐죠? 변경가 있죠? 변경가 있으니까 뭐란다? 새로운 청약이죠?
새로운 청약인데 갑의 청약은 지금 이제 있어 없어? 우리 마크 말했어. 조건이나 변경을 가면 갑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에요. 그리고 을이 새롭게 청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청약한 것이 거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월 3일날 편집을 했는데 갑이 아무 말 안 해. 그럼 을은 어떻게 생각하냐? 1월 10일까지 승낙을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1월 8일날 아 더러운 놈 말도 없어. 그러면서 알았어 이렇게 내가 살게. 이렇게 살게. 너 말한 대로 이렇게 살게. 다시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승낙이다 아니다. 여러분요 조선말을 잘 들어봐. 후민정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1억 원에 청약을 했죠. 그런데 내가 뭐라 했어? 9천이면 산다고 그랬죠. 9천이면. 그러면 갑의 청약이다 뭐다? 거절이니까 갑의 청약은 없어진다니까. 들어봐 이따 가가지고 집에 가서. 거절은 갑의 청약이 없어진다고. 그리고 을이 새롭게 청약했다고. 그러니까 을의 9천만 원 청약만 있는 거예요. 갑의 청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간이 남아있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을은 아직 갑의 청약이 1월 10일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그래 알았어 그럼 너가 원래 말한 대로 내가 1억 원에 살게 이랬단 말이죠. 이게 승낙이냐? 아니다. 승낙은 뭐가 승낙이다? 청약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스하는 게 승낙이라고. 근데 갑의 청약이 이미 없어졌죠. 자기가 9천만 원에 새롭게 청약을 했죠. 그런데 대답 안 하니까 내가 1억에 살게 그랬죠. 그러면 9천만 원 청약 없어지고 다시 1억 원의 청약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동일 내용을 가진 아니다. 4번 승낙을 거절했죠. 승낙을 거절했다가 다시 승낙기간 내에 번복해서 승낙을 했어.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예스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동일한 내용 줄고 맨 끝에 서로 행위됐다. 동일한 내용이 서로 행위해서 교차 청약이다. 교차 청약. 알겠죠? 자 10번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줄고 옆에 승낙은 특정인 줄고 2번 격지자 간의 계약 줄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청약자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승낙자가 승낙을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한테 도달하죠.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고 청약자에게 도달하면은 청약자에게 도달 줄 것이고 청약자에 도달하죠.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하냐? 승낙 통지가 발송된 때 계약이 성립을 해. 자 3번 승낙의 통지는 승낙 기간 내에 발송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 기간 안에 도달해야 돼. 그런데 그 기간에 도달해야 되는데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 방금 했죠? 발송된 때 성립을 해. 4번의 맨 끝에요. 만약 구입하지 않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 그런데 반송 안 했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송부된 물품을 소비했다. 사용했다. 사용했다. 뭐를 한다? 의사실현이다. 계약은 언제? 그러한 사실만 때 있는 때 성립한다. 11번 청약자의 의사표시에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줄고 승낙의 표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퀄 의사실현 이렇게 의사실현이요. 두 번째 줄 그러한 사실만 때 있는 때. 2번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한 뭐가 없다? 회답할 의무가 있다 없다. 회답할 의무가 없다. 알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회답할 의무가 없다. 이퀄 계약 자유의 원칙 이렇게. 3번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하면 청약은 뭘 한다? 효력을 잃는다. 기간 후에 도달하죠? 그럼 청약은 효력을 잃고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 기간 후에 도달을 뭐란다? 연착이다. 연착. 4번 승낙자가 승낙기간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으나 그 기간이 뭐한 후에 지난 후 상대방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뭘 한다?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안 맞죠? 여기 봐봐.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 줄고 그 기간 지난 후에 도달 이퀄 우체국 사정. 그런데 연착에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은 뭐가 된다? 성립한다. 4번 틀렸죠? 승낙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행해지죠.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되죠.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 주고 변경해서 승낙. 그러면 새로운 청약.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12번부터는요. 자, 봐봐. 1번. 갑은 을에게 승낙기간을 6월 28일로 하여, 지금 아까 우리 문제 다 봤어. 6월 28일로 하여 자신의 상가 건물을 매도하는 청약을 했다. 을은 갑의 청약대로 매수했다는 승낙 의사표시를 줄고 6월 22일 줄고 발송. 통상의 경우는 그 다음날 발송하는데 줄고 천재지변에서 6월 29일 맨 끝에 도착. 5번째 도착 이퀄 연착이죠. 연착. 근데 문제는 뭐다? 맨 끝에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6월 22일. 그래서 아까 뒤에서 우리가 한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2번 청약자가 단순히 해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어.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런 해답을 하지 않았어. 그래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고 이퀄 계약 불성립 이 말이죠. 3번은요. 승낙에 통지를 했으나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그 불이익은 누가 진다? 승낙자 이퀄 표의자. 승낙자, 표의자가 진다. 4번 격지자 간의 계약이 있어서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승낙자가 승낙을 했죠. 격지자. 격지자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죠. 세 번째 맨 끝에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 5번 갑의 청약에 대해서 을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 조건을 붙여서 승낙. 조건을 붙여서 승낙했죠. 이퀄 새로운 청약이죠. 갑이 을의 조건부 승낙에 대하여 줄고 을의 조건부 승낙에 대해서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네. 새로운 청약인데 을이 승낙을 했네. 그러면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알겠죠? 새로운 청약이니까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뭘 했다? 예스를 했죠? 그러면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렇게. 알겠죠? 잠깐 쉬었다 그러면 17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어요?